안녕하세요, 마웨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좀 살짝 얼룩덜룩하긴 하지만 이 초록의 상승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듯 합니다. 그래서 어젯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좀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그리고 오히려 이 앞으로의 흐름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? 그럼 어제 제가 저희 멤버십 텔방에 이 시황을 또 분석을 했을 때 이때와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잖아요.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93.3K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때 미 증시가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이거든요. 그런데 미 증시도 지금 뭐 거의 이 피바다 수준의 상당한 낙폭을 또 보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당시 이 3대 지수를 보시게 되면 뭐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1.6%, S&P 500, 나스닥 모두 지금 마이너스 2%를 넘길 정도로 상당한 낙폭을 보이고 있었던 그때였는데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당시에는 낙폭을 키우게 됐느냐? 이걸 보시면 어제 이 GDP가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이 기사 제목처럼 미국의 트럼프 2기 첫 경제 성장률 이 GDP가 마이너스 0.3%로 3년 만에 역성장의 쇼크를 보였다.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 GDP가 발표되기 전에 그 예상치는 플러스 0.2%의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오히려 마이너스 0.3%의 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GDP 충격에 이 비트코인과 미 증시가 이 당시만 해도 상당히 급락을 키웠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그런데 어제 이 경제 지표가 하나 더 발표가 됐었잖아요. 그것이 요 PCE,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이 예상치를 부합하게 되면서 2.6%로 이전 달보다는 좀 더 하락하게 나왔고 또 전월 대비해서는 예측치가 0.1%였는데 실제는 0%가 나왔으니까 예상치보다도 하회를 하면서 꽤 잘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덕분인지 어제 이 S&P 500의 5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이 미 증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 전날에 종가가 여기였었거든요. 그런데 장 시작을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을 했다가 그 이후로도 또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. 그래서 마이너스 2%가 넘게 하락을 보였는데 지금 이때가 그 시간이 11시잖아요. 그러니까 11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PC가 11시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 PC가 발표된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장 막판에는 요런 좀 급등세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요 3대 지수로 어떻게 마감이 됐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가 플러스 0.35%, S&P 500도 플러스 0.15%,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0.09%이기 때문에 뭐 거의 제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장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락폭을 모두 다 만회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. 그런데 이것이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? 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게 되면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폐장 후 시간의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무려 6.8%로 급등세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메타도 발표가 있었잖아요. 그런데 메타 역시도 1분기 순이익이 35%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2분기의 가이던스도 월가 예상치를 부합을 하면서 좋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3.5% 상승,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애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3.5%가 아니라 이 이후에도 더 상승을 하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폐장 후 이 시간의 주가 상승이 5.4%로 마찬가지로 급등세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
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이 시총이 큰 빅테크에서 또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 이 미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가 0.5%, S&P 500이 0.98%니까 거의 1%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, 나스닥 100 역시도 1.36%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이 미 선물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오늘 밤 개장되는 이 미 증시까지도 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S&P 500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본 같은 경우가 한때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딱 터치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지지 테스트를 하고 그대로 말아 올린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양봉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선물 시장이 지금 한 약 1%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었잖아요. 그렇다면 오늘 밤에 이 미 증시가 상승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한 1% 정도의 상승을 보이게 된다면, 앞으로 이 200일선까지의 그 거리는 대략적으로 한 2%가 조금 넘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, 이 조정장의 종료로 볼 수 있는 이 200일선을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젯밤만 해도 상당히 좀 불안했었는데, 그런데 그 이후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미국의 1분기 이 GDP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역성장을 했다는 것이잖아요. 그렇다면 이대로 해가지고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. 만약에 이 미국이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 미 증시도 하락을 할 것이고, 미 증시가 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주식보다 더 이 고위험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더 큰 타격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진짜 이 경기 침체로 가느냐, 이 부분이 우려가 될 수도 있을 텐데, 그래서 제가 어제 텔방에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냐면, 여기 보시면 이 시점에서 누가 제일 똥줄이 탈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트럼프가 아닐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이 무리한 관세 정책을 펴게 되면서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했고, 또 이것이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 이 지표로 GDP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어제 이 GDP가 발표된 이후로 이 트럼프는 오늘의 역성장을 바이든 탓이다 라고 돌리게 되면서, 또 앞으로 좀 인내심을 가져달라, 요 기사거든요. 인내심을 가져달라,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런데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이 마냥 기다려주진 않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제 발표로 인해서 이 GDP가 3년 만에 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한 것인데,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GDP가 2분기 연속을 해서 역성장 마이너스를 보이게 되면 이것을 경기 침체로 간주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 분기, 그러니까 지금 현재죠, 25년 2분기도 이 마이너스의 역성장을 보이게 된다면 이 경기 침체가 공식화가 되는 것이고, 그렇게 된다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치인으로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지금이 또 어느 정도 유해졌다고는 하지만 또 지금보다는 확연히 달라지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아직 이 카드가 남아있잖아요. 바로 이 금리 인하라는 그 카드인데, 그런데 지금 이 파월이 이 트럼프의 압박에도 버텨왔던 그 이유가 자신은 데이터를 보고 이 금리 인하를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, 그런데 어제 이 GDP까지 경기 침체 우려를 할 만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파월의 입장에서 이 트럼프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, 이 GDP도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그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월이 이제는 이 금리 인하 카드를 좀 꺼내 그 명분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,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시장이 좀 우려스럽고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
앞으로 남은 카드도 있으면서 또 트럼프가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또다시 바꿀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몰렸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,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최악은 이미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여전히 최악은 이미 지난 것이나 다름없다,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, 어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 아래 꼬리를 달게 되면서 말아 올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. 그런데 그 하락률이 지금 마이너스 0.09%니까 거의 제자리와 다름이 없는 것이고, 그리고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또 0.6%의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현재는 94.7K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이 5월 1일, 그렇다면 이 4월의 이 월간 마감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.08%,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4%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젯밤만 하더라도 좀 불안불안했었잖아요. 그런데 14%로 마감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좀 잘 마무리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의 이 장 흐름을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, 이것을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이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,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시장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 시장이 완벽할 때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. 저도 이 유튜브를 지금 이제 몇 년간 계속 또 해오게 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, 늘 이 신문기사나 미디어를 접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항상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우려들 다 신경을 쓰면서 경기 침체도 피하고 가격 하락을 피하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투자는 못한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저런 걱정과 불안, 이런 우려를 안고 가는 것이 진짜 이 시장이고, 그러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를 지금 기준 잡고 보고 있는데요. 그게 무엇이냐면, 내가 이번 사이클을 경험을 하면서 진짜 매도를 할 만한 진정한 탐욕의 이 포모장이 왔었는가,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진정한 이 탐욕의 이 포모장이 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이 왔을 때가 진짜 탈출 시점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기준 잡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,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화살표대로 여기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큰 그림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나만의 기준과 확신이 있다면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